일단 지난번에 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한 걸 약간 요약을 해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x가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이때 y 값은 얼마에 가까워집니까? 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다. 극한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우면서 x가 a로 갈 때 이 y 값은 얼마에 가까워집니까? 그래서 특정한 숫자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는 표현을 쓰고 그때 이 알파를 극한값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얘기했고, 근데 이제 a로 가까이 간다는 의미가 사실은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x가 a에 가까워질 때 오른쪽, 그러니까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의 개념이 있어서 이걸 좌극한, 얘를 우극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 좌극한 값 따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극한 값이 따로 있었다고 할 때, 만약에 이때 P하고 Q하고 같은 값 쪽이면 이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극한 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극한 값은 P든 Q도 똑같으니까. 근데 P하고 Q하고 다르다면,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하고 다르면 이때는 이게 존재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호 약속에서 처음 했던 부분의 얘기고요. 들어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뭐 극한값의 성질이라고 해서 어떤 함수 fx가 뭐 알파에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놈은 뭐 베타에 수렴한다고 할 때 둘 다 수렴하면 뭐 cfx라고 하는 놈 상수가 곱해져도 뭐 그 다음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던 상황. 그런 다음에 이제 부정형의 극한값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나 또는 이런 형태나 또는 이런 형태나 또는 이런 형태나 요거에 대해서 극한값을 정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형태가 보이면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걸 가지고 실제 이제 유형 문제를 몇 개 다뤄본 다음에 다른 단원으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기억나? 하나 더 기억 안 나?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그럼 복습해야지. 이거 놓치면 끝이야. 푹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공부한 거냐면 그 2의 유형 6번 정도까지 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 두 개를 얘기하고 극한을 마무리할게요. 이제 오늘은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극한의 성질 2. 지난번에 한 게 얘가 극한의 성질 1. 빨리 와. 극한의 성질 1이고 극한의 성질 2. 이제 요걸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야. 이건 6번이랑 비슷해. 이제 극한의 성질 2는 뭐냐면 어떤 함수가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알파라는 극한값이 나왔다고 쳐. 형태가 이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gx라고 하는 극한값이 0이 되면, 즉 x 대신 a가 들어갔을 때 이게 0에 가까워질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오브 알파라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분자도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데
분자가 어떤 숫자에 해당되는 놈이 나온다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가 생길 텐데,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분자도 x가 a로 갈 때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0분의 0꼴이 되니까 어떤 부정형의 극한 형태로 이놈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극한의 성질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이제 학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또는 요거 조금 비슷하긴 한데 약간 표현이 애매하니까 잘 들어봐봐. 똑같은 말 같은데 약간 다른 점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분의 fx는 베타 이렇게 되는데, 요런 경우 이건 이제 0이어도 상관없고 0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케이스인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0이 아닌 극한값이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fx가 0에 가까워진다면, 그러면 리미트 분모 그러니까 gx 얘도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조금 뭐 비슷한 얘기 같은데 자꾸 다르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조금 궁금하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데도 어떤 극한값이 생기기만 한다면 분자도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게 첫 번째고, 얘는 얘가 0에 가까워져. 근데 극한값은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0이 아닌 숫자야, 분자가. 근데 얘가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된다면 이게 0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0에 가까워지는데도 얘가 숫자가 나온다면 그냥 0으로 나와야 되는데 0이 아닌 극한값이 생긴다면 얘도 숫자가 아니라 0에 가까워져야 0분의 0꼴로 다른 극한값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극한의 성질 2. 근데 얘는 앞으로 자주 어떤 내용을 쓸 때 써먹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중요한 얘기니까. 아예 나온 김에 이건 여기다가 예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 이제 앞에서 배운 극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유형 7번이 있는데, 유형 7번은 별표를 3개쯤 쳐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내신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내신의 100% 출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 문제하고 조금 더 달라진 문제를 하나씩 한번 해볼게. 자, 가장 기본 문제 한번 보세요. 그냥 다항함수 fx가 이제 28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항함수 f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어떤 함수 fx 그랬더니 극한값이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 빼기 6 분의 fx 이렇게 하면 극한값이 5분의 2가 나온다. 그럼 이걸로부터 얘네는 빨리 fx를 구해서 2 대입한 값, 3 대입한 값까지 찾아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고 이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됩니다. 자, 뭐 풀려고 하지 말고 칠판 잠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힌트가 하나는 무한대로 갈 때 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숫자로 가까워질 때 힌트가 있단 말이야. 이때 항상 우리는 이 fx를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먼저 좀 살펴봐. 그러니까 얘보다 얘를 먼저 한번 살펴보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을 가지느냐 하면, 우리 배운 거 잘 생각해봐. 이제 x가 무한대로 가. 그럼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근데 극한값이 1이 생겼어. 그러면 이 다항함수는 몇 차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2차라고 생길 수 있어요. 분모 분자가 같은 차수가 됐을 때 어떤 특정한 숫자가 생길 수 있죠. 여기 무한대로 가는데 이게 숫자라면 0으로 수렴할 거고, 그렇죠?
얘가 더 차수가 높으면 무한대로 갈 거니까.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fx라는 놈이 2차식인데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끼리 비교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이 fx는 x제곱의 계수가 얼마라고 판단이 돼? 2요. 2라고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2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2차식일 거다. 근데 얘는 몰라. 모르니까 그냥 요렇게 놔두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차식인 것도 알았고 최고차항 계수가 2인 것도 알아낸 힌트가 여기서 생긴 거네. 그럼 이제 얘로 갑시다. 이제 얘로 가봤더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얘가 x 더하기 3 x 빼기 2 이렇게 쓰고 얘가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밸런스 극한의 성질 사용해 보세요. x가 2로 가까이 가면 분모가 얼마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근데도 극한값이 얼마 생겨났다는 건 분자도 x 대신 2가 들어갔을 때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즉 0이란 뜻이다. 다항 함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f라는 요 놈도 x가 2가 들어가면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다시 일로 가는 거야. 서연아 잘 들어. 네가 대입해. f2 그럼 뭐가 될까요? 8 플러스 2a 플러스 b 그죠?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맨날 배웠잖아? 여기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뿐인 이 관계식. 관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문자를 하나로 고치는 데 써라. 즉, 요 말로부터 b는 마이너스 2a 빼기 8 또는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f2가 0이라는 사실로부터 b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 fx라는 식이 2x제곱 더하기 ax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4 이렇게 된 거랑 같죠. 근데 아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f2가 0이라는 얘기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대입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x 빼기 2가 들어있게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그래서 2x, x와 여기를 2 쓰고 a 더하기 4 이렇게 쓰고 나면 둘 중에 어딘가 마이너스 붙었을 때 플러스 ax가 나오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안 따져봐도 얘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사실만 알아도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fx는 2x에 더하기 a 더하기 4와 x 빼기 2라는 요 식으로 인수분해되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다 올려 쓸게요. 리미트 x가 2가 들어갈 때 x 더하기 3, x 빼기 2 이렇게 되고 fx라는 식은 2x 더하기 a 더하기 4가 되고 x 빼기 2가 되니까 이제 0분의 0 꼴의 의미가 이제 생긴 거고요. 그럼 이제 0이 되게 한 인수는 지워버리면 되죠. 그럼 x가 2가 들어갈 때는 5가 될 것이고 얘는 x가 2가 들어갈 때 a 더하기 8이 될 텐데 이 극한값이 5분의 2가 된다고 해요. 그럼 a는 얼마가 되면 맞아요? 마이너스 6. 그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요 값으로부터 a가 마이너스 6이 들어간다면 b는 얼마가 되고? 4.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 b가 마이너스 플러스 4 요렇게 fx가 결정이 되죠. 그럼 이제 3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학교 시험 예제로 딱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힌트를 주고 fx를 찾아라. 요게 이제 극한에 대한 내용들을 총정리. 앞에서 이제 이 문제가 이해가 된 사람은 여기 했던 기호들도 대충 아는 거고 극한 성질도 좀 아는 거고 다 이제 극한 값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배운 내용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 정도 문제도 계속 출제가 돼요. 근데 틀려와. 어떡하지? 자, 한 종류만 더 해볼게요. 32번 평가원 문제로 한번 해볼게. 연필을 들었어? 그렇지. 책상 위로 올리고. 오케이. 자, 이거 놓치면 안 돼. 32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3차 함수가 있어.
이때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x분의 fx 요 극한값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이 전부 다 둘 다 1로 극한이 생깁니다. 그럼 이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2는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얘는 1이고 얘도 1이죠. 자, 여기 봐. 그럼 요거하고 요걸 보면 아까 요거 얘기한 대로 분모가 0에 가까워져. 그럼 분자도 0이 들어가면 0에 가까워져야죠. 그러니까 f0가 제로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힌트도 마찬가지. x가 1에 가까워져. 그럼 분모가 0에 가까워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생겨. 그럼 분자도 x가 1 들어갔을 때 0에 가까워져. 이 얘기죠. 그럼 이제 인수정리 이제 예비 1학년들 인수정리 배울 때 그냥 소홀히 자꾸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3차 함수야? 그러면 이 fx가 0 들어갔을 때 0 나온다는 건 x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0 들어갔다는 건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1 집어넣었는데 0 나왔어. 어떤 인수를 갖고 있는 거야? 정신 오락가락해!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3차식이야. 그럼 1차 인수가 더 있겠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돼. 자 어쨌든 잘 모르지만 3차의 이 모양을 갖추게 됐죠. 자 그렇다면 구해졌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x분의 이 fx 대신에 이제 내가 구해놓은 요 놈을 써봐. 이렇게 되겠죠. 그럼 0분의 0꼴에 해당되는 그 놈이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0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 0이 들어갔을 때 b 즉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이 극한값이 1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지.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자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면 역시 0분의 0꼴이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럼 x 대신 1 집어넣으면 1에다가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요 극한값도 1로 나오는 거죠.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으니까 a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지. 그지? 자, 따라서 이 fx라는 게 결정이 된다. 이 대입하고 계산하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 평가원에서 내는 것도 뭐 이 내용에 어긋나지 않게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충실히 잘 내는 문제예요. 어렵진 않을 거고. 자, 그래서 극한을 이용한 함수의 식구하기 문제는 그렇게 한번 처리해 보시고 나중에 집에서 와서 복습할 때 33번을 푼다면 실제 학교 시험 문제, 기출 문제 그대로 28번과 33번 그대로 다 내는 문제니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 극한 성질에 대한 얘기까지는 됐어요. 이제 오늘 극한에서 마지막 해야 되는 내용은 요거 한 가지 남았어. 자, 제목부터 써볼게. 이제 극한 문제에서 부등호, 크기 관계가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다 얘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는 내용으로 볼 거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그 앞쪽 내용 정리 중에 함수의 극한 응용 있다. 거기에 그 앞에 내용 중에 2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내용 문제 말고 내용 중에 27페이지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이제 기본이 뭐냐면
어떤 함수의 극한 값이 알파가 된다고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요 함수 극한 값이 이제 베타가 된다고 할 때 이때 fx보다 항상 gx가 크거나 같은 함수라면 이게 그래프로는 fx 막 여기 있는데 gx는 뭐 이렇게 생긴 함수라면 어떤 x 값에 대해서든 f라는 함수 값이 g라는 함수 값보다 이제 큰 쪽에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면 이 극한 값도 이런 관계에 있다. 이게 이제 일단 기본 극한의 대소 관계의 기본입니다. 다시요. 이제 둘 다 수렴한다고 생각했을 때 f라는 함수보다 g라는 함수가 더 크거나 같은 함수라고 제한이 걸려지면 그 극한 값으로도 이쪽이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문제로 주어지는 내용이 이제 요건데, 이제 수렴하는 어떤 함수들에 대해서, fx보다 hx라는 함수가 더 크거나 같고, hx라는 함수보다 gx라는 함수가 더 크거나 같다. 요 내용에 해당되는 걸 먼저 쓸게요. 이렇게 된다면 물론 여기 다 전부 다 어떤 특정한 곳을 갈 때 수렴한다는 전제하에 요 관계가 성립하고 x가 얼마로 갈 때에 fx의 극한 값과 x가 a로 갈 때 gx라고 하는 놈의 극한 값이 같다면 얼마로 같다면 이때 중간에 끼어 있는 hx라는 함수 얘의 극한 값도 결국 알파로 따라간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 이런 관계에 해당되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f가 제일 작으니까 여기 이렇게 된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g가 두 번째 이렇게 되는 놈이 g라고 쳐.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지. 이게 h죠. 두 번째 중간 크기를 갖는 게 h라고 치고, 그 다음에 g라는 놈이 제일 큰 놈이야.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함수값을 따져도 얘가 제일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얘 순서를 가진다. 의 조건에 이때 여기가 이제 g죠. 근데 이 f라고 하는 놈의 극한과 이제 여기 a라는 지점이라고 할 때 요 놈도 알파에 가까워지고 있고 제일 크다고 돼 있는 요 놈도 알파 쪽에 가까워진다면, 그러니까 얘의 극한도 알파고 얘의 극한도 알파라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h라는 놈도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요 사이에서만 지나다닌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알파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극한의 대소 관계의 기본. 이게 이제 부른 이름이 그래서 뭐 압착 정리? F하고 G가 H를 둘이 쥐어짜고 있는 거야. 요 사이를 지나간다고 전제를 해놨는데 이걸 이렇게 쥐어짜면 얘도 골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압착 정리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뭐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보면 빵 양쪽 두 개 있고 안에 햄 들어가 있으면 샌드위치 끝이나 햄에 해당되는 위치나 사실 그 끝에 가서 같겠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이 문제가 여기서 풀 때는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수능 문제 같은 데서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지 찾는 문제 중에 이 관련 내용으로 어떤 걸 정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등식밖에 없는데 값을 쓰라고 할 때가 있어. 이렇게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값으로 뭔가 써야 될 때는 이런 극한값 대소 관계를 이용해서 요 값이다라고 정해내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거는. 어쨌든 요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게 뭔지 하나 보여줄게요. 문제로 가볼게. 아까 했던 유형 8번 옆에 유형 8번으로 한번 가봐봐. 가장 쉬운 거 하나 보여줄게.
34번 문제.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3x 제곱 플러스 1 x 제곱 더하기 3의 fx 그 다음에 3x 제곱 플러스 4 얘보다 얘가 혹시 큰 건 알겠죠? 3만큼 크니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이제 알고 싶은 게 뭘 알고 싶은 거냐면 리미트 x가 이제 무한히 갈 때 이 fx의 극한은 얼마나 될까? 요게 이제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fx를 만들면 됩니다. 요거 항상 0보다 크니까 양변을 전부 다 똑같이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눴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는 fx만 남을 거고 요 놈은 x제곱 더하기 3분의 3x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서연아 우변은 어떻게 될까? 요거로 나눴어요. 양변을 3분의 3x제곱 더하기 3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F고 이게 뭐 G고 H고 저런 관계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쪽에 왼쪽에 제일 작다고 돼 있는 놈 무한대로 갈 때 요거 물어봤으니까 요거일 때 3x 제곱 플러스 1의 극한값과 제일 크다고 돼 있는 함수의 극한값 그럼 얘 극한값 얼마 나오죠? 3이요. 얘 극한값은요? 3이요. 그 둘이 같다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함수의 극한값도 3이라고 쓸 수 있다. 요게 이제 이 문제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샌드위치 정리를 활용하면 이 양쪽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얘의 극한값을 정해내는 문제가 성립할 수 있다고. 자,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해준다면 교육청 기출 문제입니다. 36번 하나를 더 해줄게요. 너무 많이 풀어주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너네가 집에 가서 일일이 다 복습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제 풀 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자, 36번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하여 0 빼고 다야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요거보다는 fx가 항상 큰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얘 x제곱 더하기 2x보다는 작은 값을 갖는 함수라고 할 때 내가 알고 싶은 놈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2fx 빼기 x 분의 xfx 더하기 5x 얘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x가 0을 할 때 얘도 0에 가까워지고 얘도 0에 가까워질 텐데 이렇게 되면 그럼 fx도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이 fx는 극한값이 0이라는 사실은 알아요. 근데 그렇게 넣어보면 0 빼기 0 0 더하기 0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극한값이 지금 정해진 상태가 아니잖아.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이제 최고차항 계수는 다르지만 여기 1차항의 계수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조금 확인하시면 x로 양변을 나누고 싶어요. 아까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x로 이제 나누고 싶은데 0이 아닌 수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x로 나누고 싶은데 이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현재 모르는 상태. 그죠? 그럼 만약에 x가 양수라면 x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가 없죠. 그러니까 x분의 fx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분의 1 x 더하기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른쪽은 x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x가 음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예요. 음으로 나눴으니까. 그럼 여기가 x분의 fx 이렇게 돼 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이제 우극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좌극한 개념으로 읽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경우라면 x가 0에 가까워질 때 근데 양수니까 우극한 개념으로 보면 얘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죠? x가 0에 가까워지면 극한값이 2지.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것도 x가 0에 가까워질 때 우극한 개념으로 읽었을 때 x 더하기 2 얘도 x가 0에 가까워지면 2가 되는 거죠. 또한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좌극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거의 극한값이 2예요. 그리고 얘의 극한값도 2예요. 요거는 좌극한 개념으로. 그럼 우리가 배운 게 좌극한 값이나 우극한 값이 일치한다면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2가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 있는 값의 극한값이 둘 다 2에 가까워진다면 이 x분의 fx 요거의 극한값 이건 2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얘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요걸 이용하려고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2 곱하기 x분의 fx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건 x로 나눠주면 1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건 x로 나눠주게 되면 그냥 fx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아까 x분의 fx는 2에 가까워지니까요 4 빼기 1 그 다음에 fx 자체는 x가 0으로 갈 때 0에 가까워진 놈이었으니까 0 더하기 5 해서 이 문제의 극한은 3분의 5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내용. 이게 이제 교육청 문제. 지금 이해되니? 문제도 이해돼? 네. 저건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냥 저 처음 식에서 그냥 바로 x가 0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아래요. 여기? 네네. 네. x가 0으로 간다 했을 때 네. 0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0하고 여기도 0이지. 그렇죠. 근데 또 저런 식 쌤이 푼 것처럼 풀면 또 답이 3분의 5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잖아. 0분의 0꼴이 된다는 건 사실 0이 되는 인수 때문에 겉보기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할 수 있다면 어떤 특정한 다른 값이 생긴다는 거지. 그 내용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라고 답을 어떤 숫자가 되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인 것만 알지 극한값이 이건 거는 지금처럼 구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부정형이라는 건 사실 문제마다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형태는 0분의 0꼴 맞죠. 근데 분명히 이 안에 그러면 0이 되는 인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거를 지금 요걸 이용해서 얘랑 얘를 이용해서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6번 같은 것도 그냥 처음 시킬 때는 잘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극한값의 대소 관계 플러스 극한값 기본적으로 좌우 극한 비교하는 것까지 처음에 풀 때는 이렇게 나눠서 풀겠다는 생각도 여러분들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x로 나눠서 x분의 fx 꼴로 생각하는 순간 이 앞에 x제곱의 개수는 다르지만 x 앞에 개수가 똑같으니까 양변 x로 나누면 상수 2만 생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x분의 fx로 지금 찾고 싶은 상황인데 x가 양수일 때는 이렇고 음수일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만 놓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답은 나와. 같으니까. 근데 다른 경우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그걸 맞춰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대소관계, 즉 샌드위치 정리를 활용하는 대표 예제가 되고 뭐 자주 내신에서는 뭐 거의 또 하나씩 내는 문제입니다. 이제 다 배웠고요. 극한 활용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활용은 여태까지 배운 내용 물론 우리가 맨날 활용 얘기하면 뭐야 식이나 그래프로 돼 있는 거를 문장이나 그래프로 돼 있는 걸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 보자 이 얘기인데 여기 두 문제밖에 없어서 교육청에서 나왔던 문제 하나를 한번 해보죠. 38번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다. 38번은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도 풀만한 문제예요.
문제는 이래.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하나 있어. 그런데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 기울기 1짜리 직선입니다. 근데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대.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대. 그래 놓고 나서 이 선분 AB 길이가 2t가 되게끔. 그럼 사실 기울기 1이지만 여기 그려질 수도 있고 여기 그려질 수도 있고 여기 그려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딱 길이가 2t가 되는 어떤 위치가 있다고 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 길이가 2t가 되도록 하는 그렇게 되는 이 직선의 y 절편을 gt라고 하자. gt라고 하자. 그럼 문제 리미트 이 gt를 구해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t 제곱분의 gt 이렇게 한번 극한값 구해보세요. 근데 문제만 쳐다봐도 분모가 t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분모가 2차식이라면 니네가 구했을 때 이 gt가 이 t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온다면 제대로 구해가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극한값을 정하라고 문제를 낼 이유가 없으니까. 같은 차수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구해볼게. 어떻게 하는지. 1학년 때 배웠던 거 쓰는 거고 강조 많이 해줬던 내용이야. 자,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는 걸로부터 이 직선 L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는 기울기 1 여기까지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y절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그냥 A라고 놓을게. 그러면 1학년 때 얘하고의 교점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면 둘이 같다고 놓고 연립식으로 그죠? 방정식을 만들겠지. x 제곱하고 x 더하기 a라는 식합. 그래서 이 양을 시켜가지고 이런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요 교점의 x좌표가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 교점의 x좌표가 베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배운 거예요. 자, 그래놓고 나서 이제 2차 방정식 배웠을 때 기본적으로 근과 계수관계 물어보면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할 수 있지. 알파 곱하기 베타도 알 수 있지. 근데 내가 세트로 뭐 하나 더 항상 뭘 기억하라고 얘기했어? 두근의 합과 두근의 차, 두근의 곱 말고 두근의 차까지 반드시 동시에 기본 세트로 세 가지가 합 곱만 외우지 마시고 차까지 꼭 기억을 하라고. 이 차가 어디에 쓴다고 그랬냐면 2차 함수에서의 x좌표 두 점 x좌표의 차이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맨날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만 냈네 기억하고 갑자기 두근의 차를 못 쓰는데 쓸 줄 알아야 돼. 왜 두근의 차를 얘기했는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이거 기울기 얼마짜리예요? 2t짜리 기울기가 1이지? 기울기요. 네, 45도라고. 그럼 내가 이 알파 자리하고 베타 자리랑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네.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지. 길이 b가. 그럼 이 길이 얼마니? 베타 빼기 알파. 저 2t를 보고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1대 1대 루트 2니까. 요거죠.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2t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길이를 여기 방정식으로부터 두근의 차로부터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두근의 차 어떻게 구하죠? 기억나는 사람? 도현이가 알겠지 뭐. 두근의 차 불러봐. 가장 가까운 사람도 옆에 있고 못 말하는 순간 창피하게 되는 거예요. 두근의 차 어떻게 해? 알고 있잖아. 절대값 a분의 하나도 기억 안 난다는 저 순수한 표정 이거 어떡하니? 기호야 대답해. 너는 최근에 배웠으니까 두근의 차 절대값 a분의 절대값 a분의 1분의 루트 판별식. 네. 와우. b제곱 마이너스 4.
이게 생각해보면 그 내용 아는 사람은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문제 푸는데. 두 분의 차가 이만큼인데 그게 루트 2t라고. 그럼 서연스 요거 양변 제곱하면 1 더하기 4a는 요거 제곱하니까 2t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네가 여기서 y절편을 gt라고 하니까 얘를 gt라고 쓰고 싶은 겁니다. 얘가 gt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a는으로 정리를 해주면 4a는 2t 제곱 빼기 1이 되고 이 a라는 값이 2분의 1 t 제곱 빼기 4분의 1로 결정이 될 거니까 이 gt라고 하는 놈이 결국 y절편 요 식인 거죠. 요 식. 분모분자 2차식이고 똑같이 최고차항 계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t제곱분의 gt의 극한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극한 활용 문제는 별거 없고 이 안에서 어떤 성질, 도형 성질이든 방정식, 부등식이든 상관없어. 썼을 때 이런 관계식을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주는데 이거 극한값 못 구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야 지금. 이거 구하는 것 때까지가 문제죠. 자, 다시 얘기하지만 함수에서 자주 씁니다.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차는 교점의 x좌표 사이의 거리입니다. 오케이? 또는 이런 2차 함수라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니까 이 길이가 얼마냐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두 분의 차라는 게 세트로 기억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극한에 해당되는 내용 전체를 다 마무리할게요. 이제 오늘 할 부분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면 연속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오늘 연속 개념 잘 잡을 거고 오늘은 수업 끝나고 가기 전에 내가 연속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한 사람씩 대답하고 퇴근할 거야. 오늘 중으로 기억을 다 하셔야 돼. 말로 내가 물어볼 거야. 물론 아까 수업할 때 어떻게 대답하면 된다라고 다 얘기해 줄 거니까 잘 듣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원이 하나 끝났어요. 연속이라는 쪽으로 가자. 연속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미분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연속 개념 정리까지 하고 쉬는 시간 주겠습니다. 일단 연속이란 말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잘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럼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가 뭘 말하는 거예요? 연속, 불연속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어. x가 a인 자리에서 이 그래프는 연속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대답할 때 연속입니다. 그럼 요 그래프는 x가 a인 자리에서 연속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연속이 아니죠. 비어 있으니까요. 여기 앞에까지 있고 뒤에는 있는데 요 자리는 없는 거니까. 그럼 요런 함수가 있다면 x가 a인 자리에서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끊어진 거야? 연결된 거야? 끊어진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전기가 통해 안 통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죠. 이거 전기 통하냐 안 통하냐? 안 통하죠.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연속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진짜로 아까처럼 딱 요 자리에서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런 의미의 개념이야. 그런데 이제 함수에 대한 게 이제 우리가 어떤 다항함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이무의 함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x가 a인 자리에서 이게 연속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건지 끊어져 있는 건지를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함수의 특성을 정확히 알 수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연속이 되는 거가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연속이 되는 건지 요거를 이따가 얘기하고 나가야 돼. 한 사람씩 다 얘기 못하면 못 나가고 그냥 갇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 있을 테니까 다 준비되면 선생님 이제 할 줄 알아요 하고서 불러. 6시에 갈 수도 있고 7시에 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함수가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연속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3단계야. 예선전, 준결승, 결승. 그래서 결승 통과하면 연속이에요. 자, 어떤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x가 a인 어떤 자리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싶어. 그러면 다음 3단계의 조건을 따라라. 먼저 처음에는 딱딱하게 그냥 수학에서 쓰는 용어로 할 거고 그 다음에 풀어서 얘기할 테니까 니네 대답할 땐 풀어서 얘기해도 괜찮아. 첫 번째, 어떤 조건? 예선전. 여기는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 할 때 벌써 안 맞으면 그냥 벌써 불연속. 끝내도 돼. 뒤는 따질 것도 없어. 근데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를 조사해보고 통과되면 더 가는 거고 아니면 2단계에서 불연속.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말은 이렇게 됩니다. y는 fx가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말이 어려운 거죠. y는 fx가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습니까? 요게 이제 수학 용어인 거고 풀어서 얘기하면 x가 a인 자리에서 함수값이 있어? 함수값이 있어 그 자리에? 아까 같은 왜 이런 그림 있었잖아. 이거 a인 자리에서 함수값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러면 이제 벌써 불연속 그럼 끝인 거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오케이. x가 a인 자리에서 정의되어 있어 이 말은 함수값 그 자리에 함수값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있으면 통과, 없으면 벌써 불연속. 오케이. 자 이제 예선전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함수값이 있다면 y는 fx가 x가 a인 자리에서 극한값 존재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죠? x가 a인 자리에서 극한값이 있다는 거는 x가 a로 갈 때 좌극한값과 x가 a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값과 동일하면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용 그대로 극한값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대신 그걸 확인하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값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값이 같은지를 확인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조사해봐서 같은 값이 나온다면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통과. 근데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아까 말했던 거 하나 보여줄까요? 이런 그림 보면 함수값은 여기 있어. 딱 새까맣게 칠해진 게 함수값이니까. 근데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다른 값이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불연속. 근데 같다면 통과. 마지막 3단계. 그러면 1에서 구한 그러면 이 함수값과 극한값 구한 게 일치하니?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3단계. 그러니까 처음에 1단계에서 함수값 있다고 했으니까 통과된 거고 그 다음 x가 a로 갈 때 극한값도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통과된 거니까 3단계에서는 얘랑 같은 값이니? 그래서 같아지면 이제 연속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이게 같지 않으면 불연속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조금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어떻게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를 수가 있죠?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자, 이 그래프를 봐봐. 함수값 존재해 안 해? 여기 있잖아. 극한값 존재해 안 해? 하죠. 근데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다를 수도 있다니까. 이런 경우도 불연속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딱 여기 가서 요렇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겠고 요렇게 되는 요 케이스가 바로 연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따 가기 전에 요걸 나한테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기억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묻겠다는 거야. 서연아,
y는 fx가 함수 그 fx가 x가 a인 자리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알아보고 싶어. 어떻게 할래? 또는 연속이야.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할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속을 조사하는 프로세스 한번 네가 얘기한다면 뭐라고 할래? 짧게 얘기해도 돼. 응, 함수값 존재하고요. 좌우 극한값이 똑같아서 극한값 존재하고요. 그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얘기하면 통과다 이 얘기야. 짧게. 그래서 아까 요 그림을 옆에다 해주면 이게 x가 a인 자리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불연속이 되는 그림을 하나 옆에다 살짝 그려주면 이런 경우라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 이거 불연속. 그 다음 함수값은 존재하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뭐 이런 그림이라면 함수값은 존재하지만 극한값이 양쪽이 달라서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근데 1, 2단계를 다 만족했는데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서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케이스. 이런 함수라면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는데 이게 달라서 안 된다. 이 3단계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요 내용이 함수의 연속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 기준이고 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문제가 쉽든 어렵든 이 내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게 기본기야. 여기서 이제 뭐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얘를 기본으로 놓고 향하면 쉽든 어렵든 해결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